안녕하십니까. 이번 졸업작품 자투리 시간으로 만드는 코딩 뇌 프로그래밍 기초 교육 앱을 개발한 김영재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본 프로젝트의 제작 목적과 주요 기능, 그리고 구현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 앱이 추구하는 목표, 개발 환경과 주요 구현 기능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전공자와 초심자도 부담 없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학습 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앱은 안드로이드, iOS 모든 환경에서 실행 가능하며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학습 진행도와 기록이 저장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할 당시 프로그래밍 언어는 물론 가장 기초적인 개념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양 수준의 수업에서 따라가기 힘들었고 매 수업마다 낯선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은 제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학에 진학한 제 동생 역시 교양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게 되었고 이러한 파이썬을 챗 GPT나 코파일럿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려 했지만 기초 개념을 모르면 AI의 도움으로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AI가 제공한 코드가 틀렸는지 맞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종합하면 AI 시대일수록 오히려 기초 개념의 이해가 더 중요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효율적인 학습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본 프로젝트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초 앱 제작을 핵심 목표에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법 암기가 아닌 일상적인 비유와 익숙한 예시를 통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는 것. 둘째는 컴퓨터적인 사고방식 그 자체의 이해를 돕는 것이며 셋째는 비전공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낮은 지능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과 개발 툴입니다. 먼저 개발 에디터로 VS 코드를 사용하였고 앱 개발 자체는 플러터 SDK와 다트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플러터로 앱 제작을 하면 결과물이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앱이 되기에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웹 환경에서 UI, UX 테스트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했고 본격적인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에뮬레이터로 가상의 안드로이드 환경을 만들어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및 로직 관리입니다. 앱 내부 로컬 영역의 각종 요소들을 저장하기 위해 쉐어드 프레퍼런스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실질적 데이터는 JSON 파일 기반으로 관리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을 도입하기 위한 ONNX 런타임 또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UI 디자인을 위해 초반에 사용했던 피그마, 학습 보도자료 이미지를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스크립트와 각 문제가 담긴 챕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단의 요소부터 순서대로 자유롭게 학습 상태를 저장하고 이해할 수 있는 뒤로 가기 버튼, 각 페이지의 상태에 따라 진행도를 나타내는 진행도 표시 기능, 거의 모든 페이지에 삽입된 학습 보조용 AI 생성 이미지, 몰입을 유도하는 대화형 스크립트 교육 자료, 그리고 간단한 터치 조작을 통해 전환하되 학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제한하여 학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조작 버튼, 마지막으로 추후 별도로 설명해드릴 메모 버튼이 있습니다. 이어서 챕터 학습이 끝난 이후 학습 성취도를 판단하기 위해 비교적 낮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표시되고 그 아래에는 곧바로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연녹색 부분은 현재는 공란이지만 이 위치에는 문제에 대한 보조 설명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미지나 설명액을 공란일 수 있지만 아래 선지와 제목은 반드시 존재하는 필드로 문제의 핵심 내용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문제들의 결과 화면입니다. 정답, 오답 페이지가 다르게 표시되며 오답이냐 정답이냐에 따라 힌트와 해설이 제공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이 해금됩니다. 또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한 경우 다음 토픽으로 진행하거나 학습을 자연스럽게 중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픽 선택으로 넘어가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스크립트 외 핵심 기능들, 그 중에서도 메모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비롯한 각종 페이지에 포스트잇과 유사하게 생긴 버튼을 터치할 시 다음과 같이 메모 작성용 팝업 스크린이 등장합니다.
팝업 스크린에는 제목과 메모 내용 등을 담을 수 있고 메모를 저장할지 저장을 취소할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메모는 우측의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장소에서 메모들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작업의 내용이란 크게 검색, 강조, 삭제, 수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정의 경우 수정하고픈 메모를 선택하여 내용을 덮어씌우는 것으로 간단히 가능합니다. 검색의 경우 키워드가 일치하는 것들을 모두 찾아내는 텍스트 대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본래 트라이 자료 구조를 이용한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 완성 등의 기능을 도입하려 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메모 검색 과정에서 내용 검색에 불편함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삭제 또한 간단하게 저장 옆에 삭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곧바로 메모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실수로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경고창을 띄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 리팩토링 및 개선 과정에서 해당 버튼에 경고 팝업을 출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용 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문제풀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 어떤 문제를 풀지 사용자가 직접 정하는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해당 화면 또한 상단부터 차례대로 다루면 최소 1개 챕터를 선택하여 해당 챕터의 문제를 풀겠다고 설정하는 부분, 아래에는 해당 문제들을 얼마나 풀지 선택하는 문제 개수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선택된 난이도 그리고 선택한 챕터들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문제들이 부족한 경우 문제 수를 모두 채우기 위해 설정하지 않은 임의의 문제를 출제한 대신 문제 일부가 부족한 상태로 출제되도록 로직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문제를 풀 때마다 생성되는 룩을 학습한 것이니 추후 사용자가 문제를 풀 때 더 적절한 문제를 랜덤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난이도 외에도 시험 모드, 연습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토글 버튼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페이지의 출제 화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데요. 왼쪽은 연습 모드, 오른쪽은 시험 모드입니다. 왼 연습 모드, 시험 모드가 서로 구별되고 스크립트 내 문제 페이지와도 구별되는 디자인을 채택하여 연습 환경과 의도적으로 다른 느낌을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진행 바, 모드, 그리고 문제 정보가 표기되고 아래에는 연습 모드 함정으로 사용자가 해설 혹은 힌트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출제된 문제를 모두 맞춘 경우의 문제풀이 결과 페이지입니다. 정답을 맞춘 경우 좌측과 같이, 오답인 경우 우측과 같이 표시되며 두 경우 모두 해당 문제를 터치하여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최하단에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틀린 문제를 판단하여 복습을 권유하는 기능이 있으며 특히 앱 내부에 존재하는 모바일용 경량 추론 머신, 러닝 엔진, 런타임 머신이 작동하며 오답, 시간, 연습 모드 중 힌트와 정답 알람 여부 등을 판단하여 맞춤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들의 가중치를 구현하여 다음 출제에서 어떠한 문제를 내면 좋을지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개인화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이란 발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수정하여 최종 보고서 제출을 전후로 마켓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최우선적으로 수시로 디버깅을 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며 호환성을 올리고 교육 앱이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문제 은행을 보강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상으로 마치겠습니다.